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 가지 어떤 경제 모형을 배우게 될 건데, 그 모형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그 프린시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모형에 이제 이코노미 모형에 경제 모형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걸 잘 이해하시고 이제 요거 끝나면 이제부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거시경제 모형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배워갈 건데, 그 모형들을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코노미 모형이 뭐냐 그러면, 이코노미 모형은 이게 보시는 것처럼 그 아주 복잡한 현실 세계,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는 아주 복잡하죠. 모든 것이 다 그 총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그야말로 모든 것들이 동시적으로 다 발생해서 나타나 있는 게 소위 말하는 현실 세계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 세계를 아주 간단하게 심플리파이 시킨 버전이 이코노미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 필요 없는 것들은 없애버리고 딱 필요한 것들만 모아둔 게 이제 이코노미 모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자연과학에서 실험을 할 때, 실험실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진공 상태에서 어떤 이 중력의 그걸 관찰한다고 그러면 일단 그 진공 상태로 실험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 현실 세계에서는 진공 상태가 아니죠. 공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없애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주선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선에서 이제 생활하고 훈련하려고 그러면 그 우주선 안에가 진공 상태가 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것 비슷하게 이제 이코노미 모형도 딱 필요한 부분들만 집어넣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이제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게 만든 이코노미 모형을 가지고 뭐를 할 거냐, 주로 이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코노미 모형에 있는 변수들 사이의 이제 관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수요량과 가격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든지, 혹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 혹은 수요량과 소득 사이의 관계,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이코노믹 비헤이비어를 이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물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고 또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가고 물건량은 많이 팔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이코노믹 비헤이비어를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경제가 성장되면,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에서 보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와 동시에 물건 가격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전, 20년 전의 물가하고 지금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많이 물가가 올랐죠. 근데 마찬가지로 10년 전과 20년 지금하고 이제 소득을 비교해 봐도 소득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이코노믹 비헤이비어를 모형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해서 또한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정부의 어떤 정책들이 정책들의 어떤 정부 정책들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 정책들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도 하나씩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만약에 세금을 깎아줘서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로 인해서 상품량이 증가하고 이런 식의 효과들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정부가 기업이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에 투자할 때마다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투자를 많이 함으로써 물건을 많이 팔고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그게 경제 성장을 이어주고 이런 것들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하나하나씩 이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월 달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준 거 있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소득이 좀 증가한 거죠. 그지?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추가적인 엑스트라 소득이 증가치니까 그 소득이 증가치니까 그걸로 뭐 합니까? 여러분들 다 이제 소비하겠죠. 여러분들도 소비했죠. 그 소비를 하는 거니까 그만큼 물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치?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물건이 많이 팔리게 되고, 많이 팔리니까 또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건을 또 많이 팔았겠죠. 많이 팔았으니까 그 사람 물건 파는 사람도 소득이 늘어나고, 이런 식의 어떤 경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방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경제 모형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련되어 있는 경제 모형을 배울 때 이게 제가 모형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수요와 공급 모형을 다시 한번 이제 이번에는 수학적인 어떤 이케이션을 가지고
수학적 함수를 가지고 한번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냥 그래프만 가지고 설명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 수요 공급 모형을 그러니까 수리적 모형을 만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게 이제 마켓이 퍼펙트 컴피티션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바이어와 셀러가 너무 작아서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보가 완벽하다. 퍼펙트 인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지. 다르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물건에 대해서 물건 파는 사람도 물건의 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물건 사는 사람도 물건의 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퍼펙트 인포메이션 가정했죠, 그지. 또한 퍼펙트 컴피티션도 가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누구도 상품 가격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정하고 이제 저희가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수리적 모형을 쓰니까 수학적 노테이션을 써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게. 그래서 각각의 노테이션이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Q에 이제 그 D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어퍼에 이제 D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수요량입니다. 수요량이 뭐라 그랬습니까? 주어진 가격 하에서 바이어가 willing to 살려고 하는 상품의 양을 나타내는 게 수요량이겠죠, 그지? 그 다음에 QS는 이제 공급량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QD라고 쓰면 이거는 뭐라고? 수요량. 이렇게 이제 요 모형에서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이거는 공급량.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고. P는 이제 상품의 가격.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Y는 소득.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PS는 자동차, 이게 만약 자동차 시장이라 그러면 자동차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 가격, 특히 뭐 강철의 가격, 제로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PS는 강철의 가격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다른 모형에서는 또 다른 책에서는 또 다르게 약속하면 그 의미가 또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좀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먼저 이제 수요 함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요 함수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했습니까?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건 뭐였습니까?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고 이건 이제 수요 함수를 표시하는 D 표시입니다. 그치? 상품의 가격이 영향을 주고 또 뭐가 영향을 주겠습니까? 사람들 소득이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 수요 함수는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수요 함수는 수요량과 그치? 수요량과 뭐 사이에 가격 사이에 어떤 관계를 보여주고 또 한 가지 또 뭘 보여줍니까? 이 수요 함수는 수요량과 소득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정했던 거는 가격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고? 감소한다고. 이 관계가 네거티브 관계구나. 하지만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고? 포지티브라고. 이 관계, 소득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는 포지티브.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는 네거티브. 이렇게 지난 시간에 가정을 했었습니다. 자,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게 이제 일종의 함수의 어떤 노테이션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함수인지를 안 보여주고 일반적인 함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스페시픽 함수 폼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에는 이렇게 만약에 선형함수를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수요량은 가격과 이런 관계가 있고 소득과는 이런 관계가 있고 여기서 보면 얘하고 얘의 관계가 어떤 겁니까? 이게 수요량이고 그지? 이게 이제 가격이고 이게 소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수요량과 가격과의 관계는 뭐로 보여줍니까? 요거의 요 둘 사이의 어떤 기울기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10이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은 수학에서 얘기하면 뭡니까? 이거의 편미분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지? 얘와 요거 사이의 편미분 값이 요게 마이너스 10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학 다 배워서 알 수 있죠. 그지? 두 번째, 요거는 뭐냐 그러면 수요량과 소득 사이의 어떤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량과 소득 사이의 어떤 기울기가 플러스 1이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이 수요량에 대해서 수요량 Y에 대한 편미분을 취하면 이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편미분 어떻게 쓰는지 알죠? 그지?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수요량과 소득 사이의 어떤 편미분 값은 이렇게 쓰죠. 그지? 이게 이제 수학에서 흔히들 쓰는 겁니다. 그지? 마찬가지로 수요량과 가격 사이의 값은 편미분 값은 마이너스 10이죠. 이 편미분 값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다른 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소득이 한 단위 바뀌었을 때 수요량이 얼마만큼 바뀌느냐. 다른 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소득이 한 단위 바뀌었을 때, 그치? 소득이 한 단위 바뀌었을 때 가격은 얼마만큼, 수요량은 얼마만큼 바뀌느냐. 이만큼 바뀐다.
이게 편미분의 의미죠. 그지? holding other things constant. 마찬가지로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라고 그랬는데 이게 의미는 뭡니까? 다른 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지? 다른 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이 한 단위 바뀌면 수요량은 얼마만큼 바뀌느냐? 10만큼 바뀐다. 감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이게 그림으로 그려서 보면 어떤 겁니까?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겠죠. 그지? 그러니까 요 프라이스하고 수요량 사이 관계를 여기서 여기가 프라이스고 여기가 여기가 수요량이면 나머지 것들은 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머지 것들은 다 이쪽으로 다 넘기고 이렇게 계산해서 하면 나오겠지. 이쪽 다 넘기면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뭐겠습니까? 절편값이겠죠. 그지? 나머지 것들은 다 절편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요거 그림을 그려보면 요 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요게 P가 여기에 있고, 그지? P가 여기에 있고, 수요량이 여기에 있으니까 저거 다시 한번 앞에 있는 함수 가져와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제가 한번 그려보죠. 원래 지금 D는 뭐였습니까? 60 빼기 10P에 더하기 2Y지. 그지? 그러면 이걸 다 이쪽으로 P에 대해서 넘기면 10P는 그지? 60 더하기 Y에 빼기 D가 되겠죠. 그죠? 이게 수요량입니다. 그럼 양변을 다 10에 대해서 나누어주면 얘는 10이 되고 얘가 또 10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수요 곡선이 그려지겠죠. 자, 이렇게 수요 곡선이 다시 그려보면 이런 식의 수요 곡선이 그려졌다고 해보십시오. 이걸 잠깐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이제 요게 절편값이라는 겁니다. 요게 절편값이고 요 마이너스 1 나누기 10 마이너스 10분의 1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곡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그게 이제 P하고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P하고 수요량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P와 수요량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네거티브지. 네거티브 관계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소득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득이 증가하는 Y가 증가하게 되면 절편값이 어떻게 됩니까? 커지는 거죠. 절편값이 커지게 된다는 건 다르게 얘기하면 곡선의 기울기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절편값이 크게 된다는, 커지는 거니까 결국은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우하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는 거겠죠. 그죠? 요게 지난 시간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공급함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급함수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이제 공급함수입니다. 공급함수는 뭐와 뭐의 관계를 보여줍니까? 일단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왜 공급량이라고 그랬죠? QS가 앞에서. 두 번째, 요 PS는 상품 뭐의 가격입니까? 재료의 가격이죠. 재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수 형태인데 일반적인 함수 형태로 나타났지만 이것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뭐 OP에 빼기 PS 이런 식으로 쓰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가격과 이런 식의 구체적인 선형함수 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포지티브지. 가격이 한 단위 증가하면 공급량은 몇 개 증가합니까? 5개 증가하는 거고. 이거는 뭡니까? 강철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 자동차의 공급량 사이의 관계인데 이거는 네거티브 관계죠. 그래서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도 편미분으로 계산해 보면 이제 QS를 PS로 나눠주면 이게 편미분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지? 그래서 강철의 가격이 한 단위 증가할 때 공급량은 한 단위 감소한다.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자체가 이제 그걸 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공급곡선은 수요량과 그러니까 공급곡선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게 포지티브니까 그죠. 이렇게 우상향하겠죠. 그래프가. 예,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나머지 부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